여유로운 공간 배치와 비용을 아끼지 않은 디테일로 단독주택의 로망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총 60세대가 계획되어 있어 주택 관리에 대한 부담감을 확 줄였습니다. 어떤 주거 공간인지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하우스로그 공인중개사 서명균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입니다. 약 7,000평에 가까운 대지에 총 60세대를 계획하고 있는 주택단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공사 현장이 정말 완벽한 주택단지로 바뀌는 모습, 그 모습을 저는 빨리 보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현장에 나오셔서 그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꿈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샘플하우스 기준으로 설명해드리면 도로 포함한 대지 면적 120평 위에 건축 연면적은 주차장을 합해서 약 135평으로 지었습니다. 지상 2층과 지층을 더해 3개 층을 쓰는 구성이고요. 방은 3개, 욕실 4개, 그리고 넓은 면적의 멀티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은 40%고 도시가스, 상수도, 오폐수 직관의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총 세대는 60세대의 주택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동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양 가격은 19억에서 22억 사이로 세대별로 상이한데 프로모션으로 2개 동만 17억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합니다. 샘플하우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외관을 보시면 세모 모양의 박공 지붕이 인상적인데요. 어릴 때부터 꿈꾸던 단독주택의 모습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런 느낌입니다. 주택의 외관은 세라믹 사이딩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는데 저 브라운 계열의 세라믹 사이딩은 일본산 브랜드 캐뮤의 최상급 라인을 수입한 겁니다. 그래서 단열 능력이 우수하고 유지 관리가 반영구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인 하단부를 보시면 사비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웅장한 느낌을 주죠. 이 사비석은 시간이 지나면 녹슨 느낌을 준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사비석은 특별합니다. 철 성분을 최소화해서 시간이 지나도 이 웅장한 색깔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살펴볼까요? 최근 이 가격대 고급 주택의 특징 중 하나는 주차 면적 4대입니다. 이 주택도 그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그러나 주차장 마감에 더 신경 쓴 모습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외관에서 느껴지던 그 웅장한 사비석을 그대로 마감해서 이어지는 느낌을 줬고요. 반대편을 보시면 주택의 외관에 썼던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이어지는 느낌을 주죠. 그리고 상부를 보시면 시스템 루버로 마감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 집의 특징 중 하나는 오버헤드 도어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건축가의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건축가는 총 60세대의 집에 주차된 차량이 밖으로 보여서 거대한 차량 전시장 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네, 현관에 들어오시면 이 반투명 유리를 통해서 실내를 은은하게 볼 수 있고요. 신발 수납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문을 열어보죠. 네, 신발 수납장은 이곳에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벤치 수납장도 마련되어 있어서 편하게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고요. 이쪽에는 멀티룸을 통하는 문도 있는데 저는 유리문을 통해서 나가서 더 세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세대의 지층 공간이 나옵니다. 이 오른쪽 문은 앞서 보셨던 신발장에서 연결된 문이고요. 그리고 지하의 지층에는 멀티룸이 마련되어 있는데 멀티룸부터 살펴보죠. 네, 이 주택의 시그니처 공간인 대형 멀티룸입니다. 약 20평의 공간으로 많은 지인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즐기셔도 좋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오붓하게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꾸미셔도 좋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천장을 보시면 대형 바리솔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조명이 다양한 색을 표현합니다. 그날 분위기에 맞춰서 색을 선택하셔서 모임을 주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공조 장치를 통한 공기 정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층이라서 습하실 것 같다고요? 이 주택은 옹벽과 1m 거리를 두고 건축했기 때문에 실내가 상당히 쾌적합니다. 전혀 습하지 않고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멀티룸의 한쪽 면을 보면 고급스러운 바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천연 대리석으로 마감해서 상당히 럭셔리한 분위기를 자아내고요. 조리 공간이 특별히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음식을 준비해 와서 이곳에서 손님들에게 나눠준다면 상당히 즐거운 파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 옆에 보면 하나의 문이 있는데 열어보면 넉넉한 수납 공간을 또 제공합니다. 그리고 중문으로 들어온 공간이죠. 실내에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한편 생각해보면 서재로 꾸미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층에도 게스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게스트 화장실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는데 비대 일체형 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천연 대리석으로 마감된 세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수납 공간인데요. 지층에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단 밑 공간을 활용해서 상당히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요. 선반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1층) 실내 면적은 30평입니다. 방 없이 거실과 주방 정원, 공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롭게 느껴지는데요. 거실과 주방은 살짝 분리되어 있는데 주방부터 살펴보죠. 요즘 주택의 트렌드는 다이닝 공간의 중요성입니다. 식탁은 지금 8인용이 놓여져 있는데 10인용을 둬도 충분한 면적으로 보이고요. 키친 공간 바로 옆에 다이닝 공간이 위치해 있어서 동선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일랜드 조리대는 상당히 넓습니다. 조리 공간도 충분하고요. 하부장에 수납 공간도 넉넉합니다. 앞뒤로 마련되어 있는데 서랍 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재를 보시면 원목을 탈색해서 하얀색으로 도장했는데요. 질감은 원목이지만 보기에는 깔끔한 화이트 계열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은 엔지니어드 스톤 소재를 썼는데 오염 방지에도 강하고요.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세라믹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죠. 원하신다면 세라믹 상판으로 교체도 가능합니다. 인덕션은 준비되어 있는데 위쪽에 보면 후드 안 보이시죠? 개방감을 살리기 위해서 다운드래프트 후드를 설치했습니다. 옆쪽을 보시면 터닝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정원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파티할 때는 참 유용하겠죠? 후면부를 보시면 바닥부터 천장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키 큰 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중간이 끊기지 않고 미니멀한 디자인을 추구하고자 한 건축가의 철학이 좀 담겨 있는 곳입니다.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는 두 군데의 냉장고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옆에는 홈바 공간이 두 군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DP된 것처럼 토스트기나 커피 머신을 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안쪽은 라인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부에는 서랍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수납하기에도 참 편리해 보입니다. 마지막 공간은 팬트리장입니다. 기역자로 시스템 선반이 마련되어 있어서 수납은 충분합니다. 이쪽 문을 열어보면 다용도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에는 보증주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전도 준비되어 있고요. 나머지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용도실 옆에는 코너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옆면에도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방이 없다 보니 게스트 욕실은 샤워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은데요. 지층과 마찬가지로 비대 일체형 변기와 세면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이 코너장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 옆에도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공간은 계단 밑을 활용한 보일러실입니다. 면적이
좁지 않아서 이곳도 창고로 쓰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층 거실의 면적은 상당히 넉넉합니다. 층고 역시 높아서 공간감이 뛰어나고요. 6인용 소파를 배치하고 의자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면적이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바닥은 원목마루, 벽체는 도장 시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친환경 고급 벽지인 토리 벽지를 썼습니다. 무몰딩 방식이어가지고 아주 미니멀하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요. 거실이 넓다 보니까 카메라 한 화면에 담기지 않는데요. 제가 움직여야죠. 이 공간은 작은 책상을 둬서 업무용 공간으로 써도 좋고요. 또 책장을 마련해서 서재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인용 리클라이너를 둬서 휴식 공간으로 구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층 거실에는 정원으로 나가는 통창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쪽 문을 통해서 정원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층 정원의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지어진 고급 주택의 정원치고는 상당히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데요. 이 정원 라이프를 즐기기에도 충분한 공간이겠죠. 그리고 주택 앞에는 넓게 데크가 시공되어 있는데요. 합성 데크여서 유지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뿐만 아니라 다이닝 공간이나 주방 공간에서도 정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난간대도 마음에 드는데요. 알루미늄 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 샘플하우스의 정원은 옆 세대와 맞닿아 있는데요. 보시면 옆 세대는 창이 없어서 프라이빗한 느낌도 주고요. 또 아늑한 느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더 트인 걸 원하시는 분들은 트여 있는 부지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현장에 오셔서 꼭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2층) 실내 면적은 32평입니다. 방 3개가 여기 모여 있고요. 욕실 2개와 세탁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룸부터 살펴볼까요? 보시다시피 마스터룸의 층고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가장 높은 곳은 거의 4m에 육박할 것 같은데요. 또 경사 지붕이어서 내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구나 이런 특별한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월이 시공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공간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쪽의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또 킹 침대를 두더라도 옆에 가구를 두는데 전혀 지장 없어 보이고요. 말 그대로 마스터룸 그 자체입니다. 침대 정면에 보면 통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뛰어나고요. 또 한쪽 면에는 침대 공간을 피해서 픽스창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건축의 디테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디테일들이 모여서 만족스러운 침실 공간을 구성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월 뒤편으로는 길게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옷장과 달리 유리문으로 시공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안에는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그 럭셔리함을 더합니다. 가운데는 액세서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서랍장까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끝에는 화장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조그만 스툴을 넣고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방 욕실 앞에는 간살 파티션을 설치해서 시선을 차단해주는 효과를 주고요. 세면대를 중심으로 양쪽에 화장실과 욕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식 화장실은 마루로 시공되어 있는데요. 주로 어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방식이 훨씬 더 편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샤워실의 공간은 샤워하기에 넉넉한 공간이고요. 타일의 톤도 베이지 느낌으로 상당히 좋고 샤워기나 해바라기 샤워기도 다 매립되어 있습니다. 세면대는 지층과 1층과 마찬가지로 천연 대리석으로 마감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하부장도 설치되어 있어서 충분한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 안방 앞에는 테라스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강화 유리 난간으로 되어 있어서 더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앞서 정원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샘플하우스는 옆에 세대가 위치해 있어서 좀 막힌 느낌을 주지만 탁 트인 세대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꼭 현장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2층은 지금 보셨던 마스터룸과 작은 방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만 작은 방이지 전혀 작지 않습니다. 이 방은 지금 공주님 방으로 DP되어 있는데 책상, 침대, 옷장 이렇게 꾸미시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층고는 상당히 높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 높은 천장을 보면서 자라면 더 창의적인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다음 방도 보시죠.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이 방도 전혀 작지 않습니다. 아들 방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이렇게 책상과 침대를 두더라도 상당히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창도 시원하게 나 있고요. 마찬가지로 층고가 높아서 공간감이 뛰어납니다. 이 방에는 숨겨진 공간도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숨겨진 공간입니다. 붙박이장이 있고요. 네, 상당히 넓은 드레스룸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워크인 드레스룸이라고 하죠. 안쪽에도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 서랍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층에 마련된 세탁실인데요. 2층에 주로 생활 공간이 있다 보니까 세탁실이 함께 위치해 있는 것은 상당히 디테일적으로 신경 쓴 모습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직 배치하거나 워시타워를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메인 욕실입니다. 동일한 세면대를 설치했고요. 와이드한 거울을 설치한 것도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마스터룸과 달리 습식 화장실의 형태를 선택했고요. 욕실은 이 주택에서 가장 넓은 욕실입니다. 욕조도 설치되어 있고 따로 샤워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욕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침 붐비는 시간에도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하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6살 예쁜 딸과 4살 멋진 아들을 둔 4식구의 가장입니다. 우리 가족이 살면 어떨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이 집을 저의 첫 영상으로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우스로그 공인중개사 서명균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집에서 뵙겠습니다.